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 아니면 진행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거는 금지명령 언제 나오느냐, 개시결정 언제 나오느냐, 뭐 이제 사건이 언제 통과되느냐, 얼마나 걸리냐, 이런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진행을 결심하신 그 순간부터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채무가 어떻게 탕감이 되는지 그 절차를 순차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크게는 한 8가지 단계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서 접수하기 전 단계, 신청서 접수, 중지명령, 금지명령, 보정권고, 개시결정, 채권자 집행, 인가결정, 면책결정,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신청서 접수 단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신청서 접수하기 전 단계는 내가 개인회생 진행하는 걸 결심하고 어떤 사무실에서 진행을 할지 뭐 이제 대리인을 선임하는 단계 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하시는 대부분의 채권자분들께서는 연체가 임박했거나 이미 연체가 진행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건데요.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하셨다면 사실 그 순간부터는 돌려막기를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 채무들을 조금이나마 더 갚는다고 해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뿐더러 차라리 그 금액으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시는 게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계에서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급급하게 사무실을 선택하셨다가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오히려 결정도 늦어지고 다시 재신청하는 결과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3군데 정도는 충분히 상담 보시라는 말씀도 제가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단계는 사무실을 선택해서 사건을 맡기게 되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기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채무를 갚지 못한 지 어느 정도 되셔가지고 연체가 시작된 경우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건을 접수하기 전까지, 사건 번호가 나오기 전까지 채권사들에서 수차례 독촉 추심 계속 연락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가 연락이 온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대리인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대리인 사무실로 연락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부 채권자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채권을 더 받기 위해서, 더 회수하기 위해서 사건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어차피 개인회생이 안 될 거다, 개인회생 진행해도 못한다, 아니면 얼마라도 더 갚으면 우리가 더 잘 되게끔 도와주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뭐 이런 연락이 온다면 대리인 사무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몇몇 사무실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맡긴 지 하루 이틀, 뭐 다음 날 만에 바로 접수된다, 뭐 이렇게 안내하는 사무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원에 필수적으로 갖춰서 들어가야 되는 서류들이 있고 또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에 필요한 일정 기간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서류들을 부실하게 갖추거나 허술하게 갖춰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급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단 접수는 해서 사건 번호가 나오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필수적인 서류들이나 제대로 변제계획안조차 정리가 안 된 채로 막무가내로 접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법원에서도 사건 진행이 불성실한 사무실 아니면 엉망으로 진행하는 사무실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런 사무실로 낙인 찍히게 된다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보정 권고의 양이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접수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양식과 절차 서류들을 갖춰서 꼼꼼하게 작성해서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법원에 접수가 되면 사건 번호는 그 즉시 부여가 되고 금지명령은 보통은 빠르게 나온다면 2~3일, 조금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법원별 아니면 사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금지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 사건 접수한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법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사건을 재신청한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은 또 금지명령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 법원 아니면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금지명령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대리인 사무실로부터 아마 충분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정 권고 아니면 보정 명령 단계인데, 요건 개인회생 사건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보정 권고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월 변제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고, 월 변제금이 달라진다면 총 변제금, 변제율도 이제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보정 권고 단계는 법원이 왜 돈을 못 갚게 됐는지, 빌린 돈은 어디다 썼는지, 원래 재산은 없었는지, 재산이 있었다면 처분한 거는 어떻게 처분했고 그 처분 대금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거나 아니면은 뭐 도박, 사치, 유흥, 과소비와 같이 채무 사용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변제금을 올려라, 변제 기간을 늘리라와 같은 이제 보정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원이 항상 보정 권고를 올바르게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잘못된 보정 권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정 권고를 무지성으로 무조건 따르는 사무실들은 아무래도 사건이 잘 처리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보정 권고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주는 것, 이게 대리인 사무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 변제금이 뭐 10만 원이라도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36개월이면은 36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대리인 사무실을 잘 선정하시는 게 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시결정 단계인데, 법원의 보정 권고에 잘 대응을 하면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대부분의 사건은 개시결정이 내려진 그 시점에 변제계획안대로 그대로 인가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한두 차례의 보정 권고가 진행된 다음에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건 접수 후에 뭐 빠르면 3, 4개월, 평균적으로는 한 6, 7개월 정도 후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개시결정이 더 미뤄지는 경우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의 특정 법원 같은 경우는 보정 권고의 양도 굉장히 많고 보정 권고가 나오는 그 텀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집회인데,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사이에 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되고, 이때는 필수적으로 법원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채권자 집회라고 해서 뭐 채권자들이 나와서 난리치는 거 아니냐, 판사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 채무자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보통은 3분에서 5분 내외에 출석 확인 정도, 그리고 간단한 유의사항 정도만 듣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간 인가결정인데, 채권자 집회를 다녀오신 후에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고 연체된 금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달에서 2달 내외로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사건이 완전히 다 통과가 된 것이고,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월 변제금만 성실히 잘 납부하시면 궁극적으로 채무를 감면받으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뭐 통장 압류나 아니면 동산 압류, 뭐 기타 압류 절차 등을 당하신 분들이라면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서 그 압류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책결정인데요. 변제계획안에 따른 월 변제금을 뭐 36개월이나 60개월 변제기간에 맞춰서 잘 납부를 하시게 되면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은 보통 한 달 내외로, 뭐 빠르면 일주일 내로도 면책 결정을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그 상태로 갚지 못하신 나머지 채무들은 모두 탕감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내용이 신용정보원에 통보가 되고, 그럼 그 즉시 연체 기록이 해제가 되면서 신용회복 절차로 들어간다, 신용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짧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절차이고, 특히나
보정 권고 단계에서는 사무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제금이 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최소 두세 군데 이상은 충분히 신중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신뢰가 가는 사무실, 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무실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